진단을 받게 되면 또 가장 환자들은 내가 얼마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서 완치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약 30%에서 4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박진희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자세히 보면 주로는 그 혈구, 즉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심하게 감소되어서 진단되게 되는 병입니다. 말초 혈액이나 골수 검사에서 백혈병 세포가 2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젊은 환자의 경우 한 3분의 2의 환자에서 1차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3분의 1의 환자는 완치라고 할 수 있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의 목표는 잘 치료해서 병이 재발하지 않고 장기 생존할 수 있는, 즉 완치를 치료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들은 그런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저강도의 약을 사용하여서 삶의 질을 좀 더 좋게 하고, 그래도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생존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치료를 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이 병이 잘 치료가 되고 재발을 잘 안 하는 그룹에 속하는 저위험군, 그리고 치료도 잘 안 되고 재발을 잘 할 걸로 예상을 되는 그 고위험군과 그 중간 단계인 그런 중간위험군으로 나누어서 치료의 방법을 정합니다. 치료가 잘 될 걸로 예상되는 저위험군의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여서 관의 유도, 즉 우리 몸에서 백혈병 세포를 없애고 병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치료를 하는 관의 유도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관에 이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한 3번 내지 4번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걸 공고 치료라고 합니다. 중증도 위험이나 고위험군의 환자들은 강도 높은 항암 치료로 관의 유도를 치료한 이후에 관해가 이르면 적당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공여자를 찾으면 완치를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고 나서 지켜보거나 추가적인 유지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적당한 공여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관의 유도 치료를 하고 난 후에 3번 내지 4번의 공고 치료를 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경구로 복용하는 표적 치료를 가지고 유지 치료를 해서 장기적인 완치를 위한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요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라면 기존의 강도 높은 항암 치료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하는 거는 같지만, 최근 몇 년에 저희 혈액암, 특히 백혈병에서 다양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와 함께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를 같이 사용을 하거나, 고령자나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도 이제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표적 치료제나 그런 그 약물들을 병합해서 조금 더 부작용 적게 또 쉽게 치료를 하면서 좀 삶의 질도 높이고 생존 기간도 연장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구역, 구토, 그리고 탈모, 그리고 혈구 감소에 의해서 빈혈 증상이랄지 감염,
출혈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약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또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손끝발끝이 저리는 그런 신경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이후에는 당연히 또 여러 가지 혈구 감소에 의한 증상, 감염,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급성 또는 만성의 이식편대 숙주 반응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설사를 한다거나 또 장기적으로 폐 기능이 감소되거나 또 피부가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골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특히 나중에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불임이 온다거나 그 전신의 피부 같은 데가 섬유화가 돼서 이렇게 연축이 오는 그런 증상이 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치료 방법들이 이제 요즘에 환자들이 장기 생존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약물이나 또는 면역 치료제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다른 부위에 2차 암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손 씻기. 집에서건 외출해서 돌아오건 항상 손 씻기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기독의 감염이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글을 이제 규칙적으로 잘 하시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하셔서 산책을 하시더라도 인적이 드문 곳이나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독감 예방 주사와 코로나 예방 주사를 꼭 맞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말씀은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들도 꼭 같이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체력이 유지돼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고루고루 하시면서 최대한 몸무게가 빠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곡류와 함께 이제 두부, 고기, 계란 그런 걸 포함한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골수 이식을 하고 나서 또는 항암 치료 이후에 아직 면역이 회복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가급적 잘 익혀서 드시고 과일도 껍질을 두껍게 벗겨서 드시면 됩니다.